먼저 첫 번째 용어 정의로 제가 할 게 뭐였냐면, 가자. 자, 일단 내가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 싶은데 토지 좀 구해주세요 누가 했거나 토지 좀 사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일단 사는 사람이든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든 최소한 이 사람이 뭐 짓겠다고 한 거죠 지금?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 중에 수익형 부동산이고 얘는 얼마까지 질 수 있다가 들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다가구 주택을 짓 건데 이게 다가구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봤던 그 주택 중에 하나. 1층이 거의 대부분 뭘로 빼죠? 상가 빼고 주차장이 좀 나올 거야. 그리고 2층하고 3층 나오고 거기서 하나 더 짓는 경우인데 얘는 지금 여기가 좀 날라갔죠, 이렇게. 날라간 이유가 앞에 옛날에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선 제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도로 사선이라고 해서 도로 사선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요만큼을 더 지을 수 있었었는데 도로 사선의 제한에 따라 이게 날라간 건데 지금 현재는 도로 사선이 작년 5월 18일인가 그때 이제 폐지가 됐어요. 만약에 이 건물을 새로 내가 증축한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증축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건축비만 좀 드리면 이거 증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용적률이 남아 있다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그만 주인이 여기서 사겠다. 또는 여기서 주인이 사겠다 해서 나머지는 월세 받는 거잖아요. 예. 결론은 내가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노후 보장을 위해서 내가 살면서 월세 받으면서 그걸로 하겠다라는 분들이 주로 원하는 게 다가구 주택인데 이분이 이걸 원한 거야. 예. 그럼 이제 여기 제일 먼저 내가 어떤 땅에다가 짓 거냐. 그럼 건물의 용도는 알았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게 다가구 주택은 순수 무슨 주택이라고 하냐면 단독 주택이라고 그래요. 단독 주택 몇 글자죠 이거? 4글자니까 몇 개겠네? 4개예요. 단독주택의 종류 4개인 거예요. 단독주택이 4개인 거는 처음 하시는 분은 없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에서 4개를 한꺼번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처음 들었다 이분들 어떡하니? 단독주택이 4개 있어요. 공동주택은 몇 개 있을까? 센스 있는 사람은 그건 알 건데 공동주택 몇 글자네? 4글자니까 4개 있겠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 정도 구분은 돼 있어요. 이게 단독인지 공동인지 구분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것도 웃긴 거지만 그래도 그냥 이번에 개정된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제대로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내가 다가구 주택을 지려고 그랬어요. 다가구 주택을 지려면 이 토지가 몇 평이 가장 적당할 거냐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하기 위한 거니까 반드시 뭐는 붙어 있어야 되죠? 도로. 지난 시간에 했던 도로. 도로에 접해 있는데 40평이 적당할 건지 50평이 적당할 건지 아니면 60평이 적당할 건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내가 이걸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그런 개념도 안 생겨요. 일단 40평 대지인데 이게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 1종 일반 주거면은 조금 애매한데 2종 일반이면은 용적률이 좀 나와서 괜찮아요. 근데 평수가 60평이 되면 1종 일반 주거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평수가 몇 평이냐도 중요한 거지만 얘가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규제되는 규모 제한이 있거든요. 규모 제한을 뭘로 하냐면 건폐율하고 뭘로 혹시 하는지 아시죠? 용적률 하는데 이게 달라. 토지마다. 그 토지마다 뭐가 다르냐면 용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이 1종 일반 주거냐 2종 일반 주거냐 전용 주거냐에 따라 전용 주거 60평이면 내가 건물 지려면 이게 좀 약간 작거든요. 근데 이게 2종 일반 주거면 되게 큰 거야.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나 땅 60평 있어 그랬는데 일종 전용 주거래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60평 있다는데 2종 일반 주거라는 거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같은 평수인데 용도 지역이 다르니까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하고 그에 따른 규모 면적이 몇 평이냐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아까 무슨 주택이라고 그랬죠?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니까 1주택으로 간주하겠네. 그죠? 기존에 내가 주택이 없었던 사람이면 취득한 후에 몇 년 보유하고 나서 2년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여하튼 물건은 얘는 양도세에 강한 물건이에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내가 만약에 2억은 너무했다. 5억. 조그만 거. 5억짜리 사서 내가 이거 8억에 팔았다. 그러면 몇 억 차이 남은 거죠? 3억 차이 이걸 그대로 먹으려면 몇 년 보유하면 돼요? 2년 보유하면 되는데 주택이 하나 더 있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다가구를 지려면 그럼 어느 땅이 제일 좀 유리하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2종 일반 주거입니다.
제일 유리한 땅은 2종 일반주거예요. 어떤 분이 3종 일반주거 좋다고 그러는데 3종 일반주거를 왜 좋다고 하냐면 왜 좋다고 하죠? 3종 일반주거를? 용적률이 커요. 50%가 더 큰데 3종 일반이 좋다고 하는데 얘는 3종 일반 주거여도 용적률을 못 찾아먹어. 2종 일반도 못 찾아먹고 3종 일반 주거도 못 찾아먹어 원래. 네, 1조 제한이라는 게 있고요. 옛날 사선 제한 빠졌죠. 평수가 작으면 이 정도 되는 게 40평에서 한 80평 정도 되는 땅이면 가장 큰 문제가 1조랑 주차장 문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용적률이 200%여도 2종 일반도 거의 145%, 150%밖에 못 찾아먹어. 그러니까 50%를 날려버려요. 그러면 용적률 굳이 250인 거랑 200인 거 있으면 당연히 250인 3종 일반 주거가 비싸요. 근데 어차피 못 찾아먹는데 왜 3종 일반 주거 삽니까? 안 사고 그냥 2종 일반 주거 좀 싸게 사가지고 똑같이 짓는 게 낫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토지가 적정하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2종 일반 주거야. 어떤 분은 이제 3종이라고도 하는데 3종 일반 주거가 될 때는 면적이 80평에서 막 90평 클 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다가구 주택은요 거의 40평에서 50평 정도 선이에요. 도심지 내에 큰 땅이 없거든요. 옛날에 큰 그 단독주택 부지 아니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보통 내가 50평으로 간주하고 한번 해볼게요. 보통 50평, 대지 면적 40에서 50평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규모를 얼마까지 질 수 있냐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의 건폐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2종 일반 주거 건폐율이 몇 프로죠 혹시? 60%고 용적률이 몇 프로냐면 250인데 서울시 조례상은 2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60에 얼마 질 수 있는 거냐면 200% 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머릿속에 제가 50평일 때 나는 전체 지으면 몇 평까지 질 수 있냐면 30평 질 수 있어요. 최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이거 50평이라고 할까요? 50평이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는 자 60%니까 6, 5, 30. 그러니까 30평 질 수 있는 거죠. 여기 이 건물 30평짜리 질 수 있는데 용적률이 지금 200%니까 용적률이란 용량을 말하는 거야. 이게 용량 용자, 얼굴 용자랑 같이 혼용해서 쓰는 용자인데 쌓을 적자 씁니다. 그래서 용량을 쌓을 수 있는 용량이니까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을 더한 거를 이을연 바닥면 쌓을 적자에서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개동의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지의 몇 배를 쌓게 되는 거예요? 2배. 대지가 몇 평입니다? 50평에 2배면 100평. 100평이니까 얘 30평 쌓고 30평 쌓고 하나 더 하면 10평 쌓는 거죠.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로 질 수 있는 게 3층짜리인데 옥탑짜리 해서 4층 질 수 있어요. 근데 건물이 좀 이쁘지 않잖아요. 이쁘지 않으니까 건폐율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40%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40%. 40%로 하게 되면 나는 50%안 쓰겠다. 40%로 해서 용적률을 다 찾아먹겠다. 그럼 이걸 60%를 안 하고 50%를 했다. 60%를 안 하고. 그럼 50% 하면 5, 4, 20이죠. 그럼 여기 5, 5, 25니까 25평짜리가 몇 개 있으면 되죠? 네, 그럼 4층 짓는 거지. 깔끔하게 4층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얘 옆에 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있으면 이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떼어야 돼요. 정북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에서 떼어다 보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이렇게 해서 3층에서 또 날아가요. 날아가.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못 찾아 먹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건폐율을 다 찾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적률을 다 찾아 먹어야 돼. 건폐율을 다 찾아 먹어야 돼요. 건폐율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3종 일반 주거가 50%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가 더 안 좋은 땅인 거야. 얘는 59.9%까지 찾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3종 일반 주거는 원래 50%이기 때문에 49%밖에 못 찾아먹어요. 그러니까 2종 일반하고 3종 일반 땅에 40평짜리 나왔다. 비싼 건 3종 일반이 비싼데 활용도는 2종 일반이 훨씬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이거 사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도 이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안 줘봐서 그래 그 사람이. 건물을 접은 사람은 이 택도음수라고 있네. 이거 안 돼. 2종 일반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이냐 해서 시세 파악을 해야 되는데 평당 어디는 뭐 2천만 원, 어디는 평당 1,500만 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시세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파악하죠? 이 토지 시세? 이 토지 가격을 지금 50평인데 평당 얼마냐? 평당 어디 가면 뭐 1,5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1,800이라고 하고 이게 맞는 거냐?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주변에 거래된 요거랑 똑같은 단독주택이 있던 건물 있죠? 건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40년 정도 된 건물이 팔렸는데 8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8억에 팔렸다 그러면 건물 가격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물 빼고 8억을 평수로 나누면 평당 가격 나올 거 아니에요?
1600인데 1800이라고 비싸게 나온 거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땅에 건물이 있는 걔가 거래됐을 때 건물 가치를 뺀 나머지 평당 가격이 실제 평당 거래잖아요. 근데 1600 나왔는데 얘가 1800이면 비싼 거니까 1500에서 1600 사이에서 쇼부 쳐야 되는 거지. 예. 근데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업자 못 만나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제? 뭘 뜯어보면 되는데? 등기부등본 뜯으면 되잖아. 등기부등본 뜯으면 실제 거래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이 주변에 있는 번지 몇 번 찍어? 이 땅 이외에 단독주택 있던 거 한 5개 정도 뜯어요. 뜯으면 이제 최근에 거래된 게 이거였다. 그러면 그놈은 이제 건물 가격 빼고 평당 가격으로 나누면 돼. 대지 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나오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중개사무소한테 물어봤더니 막 안 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찾으면 되죠.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한국감정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국감정원에는 이제 토지 시세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 이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거래된 거. 근데 토지는 용도지역하고 지목을 알아야지만 되고 나머지는 주소가 안 나와. 이게 애매해. 이게 거래가 되는데 무슨 땅이 거래되는지 모르고 그냥 지목하고 용도지역 이것만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단점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업데이트해서 내가 볼 때는 한국감정원에서 번지까지는 안 주는 게 신상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잖아. 몇 번 땅이 얼마나 거래됐다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소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나오면 이제 확실하게 좋아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노가다를 해가지고 알바를 시켜요. 이 동네에 있는 이 동에 얼마 전에 거래됐던 그 등기부등본 다 뜯어가지고 그걸 데이터화 시켜서 입력을 하는 그 알바생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그거 공개하는 사이트도 생길 거야. 근데 그게 생기면 유료 사이트가 되겠죠. 유료 사이트 돼도 비싸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돈 많아 한 달에 3만 원 이거 내면 내가 공짜로 알 수 있는데 그런 사이트 나중에 나오면 활용하면 돼요.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절반 정도는 구축이 됐는데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장난이 아니고 빅데이터다 보니까 서버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꽤 많이 걸리고 한 명이 접속하고 두 명이 딱 접속하니까 다운이 돼 버리는 거야. 전체 땅을 돌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안정화시키는 작업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시세 파악을 중개사를 통하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몇 번지 몇 번 땅 얼마 거래된다고 하면 바로 나와버려요. 예.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중개보수는 당연히 아니 세금은 당연히 이제 우리 내야 되는 거니까 세금 줄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세금은 뭐 탈세해야 돼요, 절세해야 돼요? 탈절세해야 돼. 예. 이게 절세만 하면 이게 줄어지지 않는데 탈세인데 절세면서 탈세 같은데 법을 위반하지 않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그런데 이게 방송이 나가서 그런데 예? 편집하면 돼요? 예. 나가서 상관없는데 예전에 제가 그 세금 낼 때 그 세무사 형 그 고대 경영학과 나왔던 형이었었는데 그 형이 세무사였어요. 근데 그 형한테 맡겼을 때는 세금을 좀 냈었어요. 좀 많이 냈었어요. 막 몇천만 원 내고 그랬는데 세무사 형이 이제 다른 분이 되게 잘한다길래 소개를 받아서 그 형한테 옮겼어요. 환급해 주더라고. 환급해 줘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 환급받게 줄게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원래 자기가 카드 쓴 거부터 내역 영수증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 형은. 그럼 필요 없고 너 주소랑 전화번호랑 그거 다 입력된 거 나한테 주고 아이디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나중에 500만 원이면 환급받았어요. 원래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인지 내가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작업하는 세무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워낙 좀 바쁜 형이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 일은 못 해요. 다른 쪽 이제 비싼데 좀 대기업 이런 것들 하다가 내가 아는 동생이니까 제 것도 해준 것 같은데 그 친한 사람들 몇 명마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대학교에다가 너 혹시 장학금 줄래? 그러더라고요. 장학금 좀 주라고 대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애들. 그래서 장학금은 300만 원만 주라는 거야. 근데 그 300만 원을 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 같아 내 생각엔. 학교에서는 더 많이 끊어줬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 어째 좋은 일 한 거잖아. 예.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 통해서 좀 줄여야 되고 어느 정도 대략 나오는지는 요즘에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었거든요. 예전에는요. 저도 국세청 가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 누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좋은 시대가 돼서 스마트폰에서 다 되니까 부동산 계산기 같은 거 하면 입력만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뭐 했어요? 그럼 내가 딱딱딱딱 누르면 바로 나와요. 이제 그런 시대야. 스마트폰 다 있죠.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하는 건데.
그리고 종계보수에 0.9% 주셔야 되고, 그리고 토지 개발을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다가구로 지려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구분부터 해야죠. 그럼 내가 몇 평대지에 짤 거냐, 몇 평대지에다 올릴 거냐, 몇 평 질 거냐 하는데 제가 지금 평이란 말 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평이란 단어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도량형 단위를 다 통일시켰기 때문에 제곱미터 단위를 써야 돼. 미터법을 써야 되는데 그거 환산하는 거 빨리 환산하는 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구분이 안 되면 토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구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구구단위 안 된 사람이 나누기 덧셈 예를 들어서 누트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 일단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떤 규제가 들어가냐, 건폐율 용적률에 따른 규모 제한이 들어가고, 그리고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가 뭐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이거를 못 가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시세 파악하는 거 아까 전에 제가 대충 등기부등본 뜯어가지고 노가다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개보수 계산 방법이라든지 세금은요, 제가 나중에 그 어플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그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단독주택 몇 글자예요? 네 글자니까 네 개겠지. 예. 그래서 순수 단독하고 다중하고 다가구 공간인데, 지금 현재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만날 일이 없는 게 대통령이 되시면 청와대 가시죠. 그런 건 공간이라고 그래요. 서울시장 되면 서울시에서 집 하나 줍니다. 오세훈 시장이 원래 제가 듣기로 오세훈 시장은 공간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임기 동안은 거기서 거주하라고 집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경기도 도지사도 공간이 있고요. 제가 여지껏 봤던 공간 중에 제일 좋았던 공간이 제주도지사, 원희룡 도지사 그 공간이 완전 별장 같아. 예. 근데 우리가 만날 일은 그러면 단독, 다중, 다가구인데, 사람들이 이제 다자 들어가니까 다세대랑 또 헷갈려요. 다세대 있네? 없어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인데 볼까? 자, 단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단독이다 이런 것들이 단독이니까 뭐 이거 보고 단독이라고 하지 아파트라고 그러면 이건 도라이죠. 예. 이거 아파트야? 그런 사람 없잖아. 이건 다 아는데 다중하고 다가구 헷갈리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규모만 이제 얘는 100평까지, 얘는 200평까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중주택은 일단 다수인이 거주해야 돼요. 근데 그 원룸 형태인데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을 때 일단 자야 되니까 우리가 독립이 되려면 먹고 자고 씻고가 돼야지 독립이라고 하거든요. 먹고 오면은 뭐가 있어야죠? 부엌. 자고 오면 방 있어야죠. 씻고 오면 욕실 있어야지.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독립된 구조를 갖추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독립이 안 되려면 먹는 거를 뺄 거냐 씻는 걸 뺄 거냐 고민한 거야. 자긴 자야 되는데. 근데 먹는 거를 뺄 거냐 씻는 걸 빼냐. 회사에 출근했는데 뭐 추노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씻는 거는 넣고 먹는 거는 공동으로 빼자. 그래서 얘는 공동 치사로 빼놨어요. 치사가 여기 안 돼 이렇게. 취사가 안 되는 게 다중주택은 그러면 들어가서 문을 열었을 때 샤워 부스하고 방이 있는 형태가 다중주택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취사가 있죠. 그럼 그건 100% 뭐예요? 불법인 거야.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해놓은 건데 걸리면은 철거했다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불법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고 계시나 그렇게? 적법하게 하고 계시나? 그럼 여기 취사가 안 되는 것뿐이고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연면적이 330 이하였고 지상층이 3층 이하였는데 이 개가 들어갔거든요. 개가 빨간 색깔로 해놨지가 이게 무슨 차이점이냐면 3층 이하로 절하였는데 3계층 이하로 지으라는 얘기는 엄청난 변형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봐요. 다중주택은 몇 층까지 종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몇 층 이하로 지라고요? 3층 이하. 하나, 둘.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법을 바꿨다 그러면 3계층으로 바뀌었어요. 지워볼까? 그럼 이제 3계층이 된 거예요. 3계층이면 몇 개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3개, 주거를 몇 개로 지을 수 있대? 3개. 근데 하나 더 짓고, 여기다 하나 더 짓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빼고, 근생 넣으면 되잖아, 이거. 그러면 이제 주택이 하나, 둘, 셋. 3계층이 하죠. 그러니까 밑에 뭐가 들어갔네? 근생. 주차장하고 근생 들어갔어요. 용적률이 남았거나 1조 제한 덜 받으면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주택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가능해졌어, 지금.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최대 빼는 게 세대거든요. 네, 300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330이니까 1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중주택은 주차 대수가 아무리 많이 해봤자 세대가 최대야. 법에서 정해놓은 게. 그렇죠, 그렇죠. 주차장 여기 2대 되고 여기 공간이 남는다. 그럼 이거 근생 써도 돼요.
근데 어디서 보던 거랑 비슷해지냐면 이거 다가구랑 비슷해집니다. 다가구 주택 보시면 다가구가 보통 몇 층, 아까 주거로 쓰이는 게 얘는 몇 개 층 이하이고 3개층. 3개층 이하고 바닥 면적이 얘는 660 이하로 돼 있어요. 얘는 얼마인데? 그러니까 얘랑 차이점이 뭐만 됐냐면 200평을 질 수 있냐 100평을 질 수 있냐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주택도 뭐랑 거의 유사해진 거예요? 다가구랑 거의 유사해진 거야. 이번에 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일반인들 모르는 거지. 그럼 잡아요. 여기 다가구 주택은 1층은 뭘로 일단 거의 빼죠? 근생으로 빼고 여기 3층 주거로 쓰이는 거 몇 개? 3개. 근데 면적이 크죠? 얘 같은 경우는 최대 다도해서 100평인데 최대 다도해서 몇 평에? 200평이니까 방의 개수가 얘보다 2배가 나오는 거지. 최대로 나오면. 대지가 당연히 크겠죠. 예. 그럼 여기서 하나 해볼까? 올지은 비군가? 됐어. 몇 번 쓰니까 이제 또 적응이 돼가지고 이거 또 적응 못해서 못 쓰는 사람도 많을 거야. 잠깐만. 그럼 이번에 요거 무슨 주택이에요? 그러잖아요. 딱 보자마자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3층 졌죠? 3층 졌는데 1층은 피로티로 주차 빼놓은 거예요. 이거. 주차 빼놨어. 그럼 주택으로 쓰니까 3층 이하죠? 얘는 층수의 산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다중주택이에요. 들어가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그 방에는 뭐는 되는데요. 먹고 하고 자고 하고 식구 중에 뭐 빼고 취사 빼고 얘는 문만 되는데 가끔 가다가 문 열었는데 가스레인지 보인다. 그럼 뭐예요 이거? 불법인 거예요. 네, 불법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다중주택이고 이번에 다가구 얘하고 차이점 보세요. 얘는 주거로 쓰는 게 3개층인데 얘가 옛날에 3층이었는데 지금 같아졌잖아요. 같아졌고 바닥 면적계가 얼마예요? 660. 여기는 얼마예요? 330. 그러니까 똑같은데 얘는 2배 짓는 건데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취사가 가능해요. 왜? 가구가 살아야 되니까 한 세대가 사는데 먹고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자고 식구가 다 된다 얘는. 그럼 차이점이 다중하고 다가구의 차이점 뭐밖에 없는 거예요? 취사가 얘는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면적이 몇 배? 2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가구는 주차장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주차장이 다가구다 보니까 1인이 살 때에는 주차 대수가 1인 1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구는 한 1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장 계산할 때 공동주택이랑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춰서 대수가 늘어나. 만약에 이게 18가구다 그러면 18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18가구 내도 세대가 최대야. 그러니까 주차장이 덜 들어가죠, 얘는. 그럼 하나, 공간은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잡으세요. 1층이 뭐로 뺐네, 여기? 상가구, 이거 뭐예요? 주차장. 그리고 1, 2, 3이죠. 그러면 얘랑 좀 잠깐 다르죠? 얘는 좀 규모가 크잖아요, 또. 전형적인 몇 개층 이하에, 3개층 이하, 바닥면 660 이하에 1층을 상가로 뺀 다가구 주택인 거지. 얘는 뭐예요? 다중주택이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1층에 상가 있다. 다가구예요, 그냥. 근데 이제는 뭐도 가능해졌어요? 다중주택도 1층에 면적이 좀 남으면 주차 대수가 남으면 이거 근생으로 빼도 되는 거예요. 얘랑 비슷하게. 어차피 층수는 그대로고. 맞죠? 응? 주차장 세대? 한 대가 2.3, 235죠? 2.3에다가 여기 5예요. 그러면 5, 20이니까 10제곱미터죠. 10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되죠? 3평. 그러니까 10평 정도면 되는 거야. 세대면. 대지에 10평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 대수 때문에 항상 건물을 질 때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 볼까요? 요거거든요. 여기 원희룡 도지사가 있는 제주도 도지사 공간입니다. 이거. 우리가 공간 볼 일은 없는데 한번 보자고 넣어본 건데 좋아 보이죠? 나 갑자기 제주도에서 하고 싶더라고. 시켜줘야 말인데. 제주도에서 공간이.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본 게 무슨 주택이었어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보세요. 단독주택이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도 몇 개 나오냐면 4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그럼 얘는 무슨 등기가 되겠네요? 구분등기 되니까 얘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그 주택을 분양하는 형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파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파트는 정의가 주거로 쓰이는 거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옛날에 오파트라고 그랬었어요. 주거로 쓰이는 게 5개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가 돼 있든 간에 5개가 나왔다. 그럼 아파트라고 그래요. 상가 있고 아파트다. 그럼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한 거예요. 주상복합 뭐예요? 아파트예요. 근데 연립하고 다세대는 외관상 구분이 거의 비슷한데 둘 다 4개층 이하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600 초과하면 뭐예요?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예요.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이건 아파트고. 자, 여기
660을 초과한다는 200평을 초과하면 무조건 연립이고 4계층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옆으로 좀 길면 연립이고 주택을 쓰이는 게 660 뭐라고 돼 있네? 이하. 이거만 차이점이에요. 둘 다 몇 계층 이하로 지어야 돼? 4계층. 그럼 옆으로 좀 길다 그러잖아요? 옆으로 길다. 이게 4층이다. 이게 100% 연립이에요. 근데 옆으로 안 길고 101호, 102호에서 끝나고 4층이다. 그러면 거의 다 뭐야? 다세대야. 결론 내가 얘기해 줄게요. 결론. 네, 결론. 자, 여기다 내가 써볼게요. 지나가다가 건물이 있는데 제가 그려볼게요. 네. 자, 3층짜리입니다. 4층짜리. 자, 일단 4층짜리면 뭐 아니면 뭐예요? 무조건? 4층짜리다. 그럼 무조건 주택으로 쓰이는 게 4층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택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 다 주택입니다. 몇 층이죠 지금? 4층이에요. 그러면 다세대 아니면 뭐예요? 4층. 1층이 상가 아니에요. 상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주택으로 돼 있다. 그럼 일단 101호, 102호로 가잖아요. 무조건 4계층이면 이건 뭐예요? 다세대야. 근데 옆에 좀 길다. 그럼 660을 넘었다는 얘기거든. 그럼 무조건 뭐예요? 연립이야. 그러면 요거는 자 봐요. 그러면 이거 3층이죠. 이것도 3층이죠. 3층인데 얘 외관상 봤을 때 이것도 3층이고 이것도 3층이잖아. 그럼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중주택 아니면 다가구 주택일 거예요. 다중 아니면 다가구인데 딱 봤더니 주차장이 좀 많다. 무조건 다가구야. 예. 주차장이 2대 돼 있다. 보통 2대거든요. 딱 보자마자 한 대 2대 다중이네 이렇게 하면 돼요. 외관에서 봤을 때 몇 층짜리인데? 3층짜리인데. 근데 요즘에 짓는 거는 이제 약간 달라져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를 주차로 빼고 분명히 아마 근생 뺄 거예요. 월세 받으려고.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아까우니까 한 층을 더 질 거예요. 그래서 1층이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주차 아니면 뭐로 돼 있어요? 근생.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근생 있고 주택 보인다 그럼 뭐예요? 다가구였었어요. 근데 규모가 좀 작은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다중이에요. 옛날에 있던 거는 1층에 상가가 없어요. 1층에 상가 없으면 무조건 다중주택이면 되는 거야. 대충 개념 제가 잡혔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볼까요? 그럼 지금 기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에 있는 뭐 이런 형태에 있는 주택 이거를 기숙사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평을 우리나라는 지금 평 단위를 쓰지 못하게 돼 있고 제곱미터 단위를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1평이 얼마라고 해요? 1평? 한 평이 얼마라고 그러죠? 3.3058 이거 상식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7살 때 저 외웠어 저거. 7살 때 저 어머니가 그때 구슬치기 하러 나가려고 딱치기 하려고 나가는데 책받침을 주더니 구구단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단을 다 외웠더니 그래서 딱치기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딱치기 하고 왔는데 또 이제 못 나가게 하려니까 뒤에 있는 그 책받침 맨 밑에 칸이 있었어요. 도량형이 있었어요. 그거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1인치가 2.54cm, 1평이 3.3058제곱미터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7살 때 외웠어, 7살 때 외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딱 올라왔는데 구구단 외울 줄 아는 사람 했더니 손 들었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람에 반장돼서 6학년 내내 반장했어요. 구구단 하나로 평생 반장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구구단 외우는 애가 없었나 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못 나가게 하려고 책받침 던져준 건데 외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된 거지. 그러니까 1학년 때 반장하면 2학년 때 반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6학년 내내 그거 했는데 7살 때 외웠는데 나 오늘 그거 처음 들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1평이 몇 제곱미터라고요? 3.3058이야.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거 평단위 안 쓰고 뭐 써야 되지? 저 아파트 옛날에 32평형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죠. 저 아파트 지금 109제곱미터다, 82제곱미터다, 24제곱미터다 이런 말 쓰잖아. 59제곱미터다 이런 말 쓰는데 듣자마자 저 몇 평이지? 이게 안 돼. 내 머릿속에서 103제곱미터래. 몇 평 말하는 거야? 지금 현재 103제곱미터란 말이 딱 나오면 제곱미터지 않습니까?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1제곱미터가 0.3025평이에요. 0.30평. 그러면 85제곱미터다라고 했으면 85제곱미터면 1제곱미터가 0.3025랬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곱하면 되겠네. 0.302로 곱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영재분이 계시면 바로 계산이 되겠지만 저는 영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0이 오는 값이 되게 낮은 수죠.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그냥 0.3 곱하면 되는데 내 머릿속에서 뭐가 또 건드려요 이게? 이 소수점이 또 짜증나잖아요. 그럼 소수점을 뒤로 잠깐 미루면 되겠네.
뒤로 미루면 그냥 곱하기 몇 하면 돼? 그냥 곱하기 3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곱미터 보이면 곱하기 3 하는데 소점이 아까 뒤로 갔었죠. 그럼 나온 값이 있으면 소점을 다시 앞으로 한 칸 붙이면 돼. 예. 그 뒤에다 플러스 2 하면 거의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제곱미터가 보이면 곱하기 몇 한다. 3하고 나온 값이 있으면 나온 값에다가 나중에 소점 앞으로 한 칸 붙이고 뒤에 플러스 2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토진하려면 야 240제곱미터라는 거야. 240제곱미터라고 그러면 몇 평인지 안 오죠? 몇 평인지 안 오잖아. 24에다가 3 곱하면 돼 그냥. 0 지워버리고 3, 4, 12, 3, 2, 6, 72평. 너무 빨랐나? 천천히 할게요.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85제곱미터가 있고 60제곱미터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150제곱미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330제곱미터도 많이 나오고 660제곱미터도 많이 나와요. 일단 자 우리가 85제곱미터가 25.7평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거든요. 25.7평 60제곱미터 18.2평 150제곱미터 45.2평 얘가 100평 얘가 200평이에요. 얘가 왜 100평이냐? 잘 봐봐요. 아까 1평이 몇 제곱미터라고 그랬죠? 3.3058. 그럼 여기다가 100 곱하면 소점 뒤로 두 칸 가야죠? 얼마야? 33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330제곱미터가 100평이에요. 여기다 2 곱하면 200평이죠? 660이 200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다가구는 332야, 660이야? 660이야. 다중은 얼마예요? 332야니까 그 다중은 100평이야. 다가구는 200평이야. 그렇게 된 건데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쓰다가 지금 현재 국가가 법에서는 제곱미터로 써라 했으니까 변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곱하기 몇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302 곱하기 힘드니까 몇 곱한다? 3 곱하고 나온 값 있죠? 앞으로 소점 땡기고 뒤에 플러스 2 하면 돼요. 그럼 85에다가 곱하기 몇 한다고요? 3, 35, 15, 3, 8에 24, 25죠? 그럼 소점 앞으로 땡겨야죠? 플러스 몇? 2, 25.7평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한 번 하면 안 나오고 두 번 해야 와가 나와요. 한 번 하면 와 안 나와. 그럼 이번에 6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곱하기 몇 하자고요? 3, 30은 0, 36, 18. 소점 땡기고 플러스 2 하면 되죠? 18.2평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세 번 했는데 이제 와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세 번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세 번 했는데 안 되면 하지 마. 15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150제곱미터면 그냥 곱하기 몇? 3. 30은 0이죠? 35, 15. 1 올라갔죠? 3, 1은 4. 45.2평 되는 거예요. 45.2평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제곱미터 보면 곱하기 몇 한다?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제일 싫어했던 분이 뭐냐면 자기는 소점을 앞으로 땡기기 싫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싫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방법은 그럼 뒷자리 버려라. 버리고 곱하기 3 하시면 돼. 그럼 대략 비슷해요. 그냥 이거 뒷자리 버리고 곱하기 3 하면 돼. 3, 8에 24, 25평이고 36, 18, 35, 15, 3, 45평. 3, 3, 5, 3, 99평이죠. 100평이고. 이것도 200평이고. 대략 보면.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3만 하자 그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하셔도 우리가 대충 사기 전에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대략 몇 평이냐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임야가 나왔는데 자, 임야가 나왔는데 2420제곱미터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2420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내 머릿속에 이게 몇 평인지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럼 그냥 이거 지우고 곱하기 몇? 그러면 3, 2, 6, 3, 4, 12, 3, 2, 6, 700평 정도 넘네. 예. 내가 너무 빨랐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3, 2, 6이고 3, 4, 12, 1 올라갔잖아. 3, 2, 6, 726평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 726평 정도 되겠다. 그건 이걸 또 이제 이거 계산하는 사람 중에 제일 없어 보이는 게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어르신들보다는 아주 젊지만 이게 스마트폰을 열게 되더라고요. 열게 되면 이렇게 하게 돼요. 되게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전문가인데 이거 720평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눈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랑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몇 정도만 하시면 돼? 3 하시면 돼. 제가 하는 거 해보세요, 그럼.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외워야 될 게 1평이 몇 제곱미터냐, 1제곱미터가 몇 평이냐. 이거는 이제 원칙이니까 알고 계셔야지. 예. 한번 해볼까? 자,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했는데 1제곱미터 몇 평이에요? 그럼 몇 평? 0.3025평이야. 이게 안 되면 토지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면적이 빨리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1평은 몇 제곱미터예요? 3.3058.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곱미터 나오면 다 토지용계획 확인서는 제곱미터로 나오니까 그냥 뒷자리 지워버리고 곱하기 3 한다. 그거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평제곱미터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자, 아까 분명히 한 평 그러면 3.3제곱미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정식은 3.30580000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넷째 자리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3.3058이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 뒷부분이 거의 없으니까 3.3제곱미터라고 한 거지. 그래서 요즘엔 평당 얼마야 라고 안 물어보고 뭐라고 물어보죠? 3.3제곱미터는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평이란 말 쓰면 안 되니까. 이게 왜 평이란 말 우리나라 안 쓰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제일 모든 지식이 동원된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 같으세요? 대한민국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 같으세요? 힌트 줄게요. 힌트. 세 글자입니다. 사람, 제일 똑똑한 전 세계 박사, 물리학자부터 수학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물건이 하나 있어. 그렇지, 우주선이거든요. 근데 우주선이 대기를 떠나서 올라갈 때 중간에 옛날에 얘가 우주선이 중간에 폭발을 한 거야. 왜 폭발을 했냐? 이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뭐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면 나사 때문에. 나사 하나가 정교하게 안 맞은 거야. 근데 이 나라는 평단위 제곱미터에 쓰고 여기는 도량이 달라. 무게를 그램을 쓰고 어느 나라는 돈을 쓰고 막 이러잖아. 우리나라는 돈 쓰지. 안 되겠다. 그러면 무게는 그램 단위를 써라 무조건. 그리고 미터법을 써라. 제곱미터법을 써라. 그래서 면적 단위 이걸 통일시킨 거라 전 세계가 다 이거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치란 말 안 쓰죠. 2.54cm를 이제 1인치 이랬었는데 그러면 안 써요 이제. 그래서 그거 바뀌면서 평단위 우리나라는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거 책에다가 많이 쓰잖아요. 책에다 쓰면 제가 책 쓸 때요. 제곱미터 다 평으로 된 거 다 제곱미터 환산해서 넣어요. 이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해야지.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해볼게요. 1평이 아까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랬죠. 이제 해볼게요. 자, 122제곱미터랍니다. 일단 내 머릿속에서 뭐 버리고 이 버리고 36평이죠. 그럼 122제곱미터짜리 분양한다 그러면 36평짜리 분양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84제곱미터짜리 분양한다는 거예요. 84제곱미터짜리 분양한대요. 몇 평짜리? 25평짜리 분양하는 거예요. 6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분양한대요. 그러면 18평형대 얘기하는 거지. 이거 지우고 곱하기 3할 했잖아요. 곱하기 3. 38이 24니까 24평에서 25평 정도 되는 거. 하나 볼까? 근데 여기서 122제곱미터 이 경우면 끝자리가 이제 3 이하다 그러면 요게 3 이하잖아요. 3 이하면 그냥 끝자리 그냥 자르고 곱하기 몇 하라고 할까? 36평 맞아요. 근데 이게 3 또는 4 되면 이거 1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13에다 곱하면 돼요. 그럼 이제 37평 나올 거예요. 그래서 5 이상이면 잘 봐요. 자, 이거 5 이상이죠. 5 이상이면 이거 아깝잖아, 이거. 올려면 이거 몇이에요, 이거? 8. 8에다가 3 곱하면 돼. 3, 8에 24. 3에서 54평짜리입니다. 54평. 제 말 이해되셨죠? 네. 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아파트, 분명히 내가 땅이 몇 평일 때, 내가 여기 50평 대지인데, 50평 대지에다가 건폐율을 50% 적어가면 25평 짓는 거잖아요? 내가 지을 수 있는 평수는 몇 평? 25평. 우리 여기 계단복도 넣어야 되죠? 그럼 빼고 나면은 이제, 계단복도 한 3평 정도 빼요. 그럼 이제 몇 평이 되는 거네? 22평 돼요. 그럼 22평 안에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 22평짜리 내가 3개를 지겠다. 그럼 22평 안에 들어있을 때 내가 쓰는 면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내가 쓰는 면적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쓰는 면적 뭐? 전용 면적. 그리고 공용 면적은 뭐냐면 내가 문 열기 전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온 공간 있죠. 계단, 복도 막 이런데 그걸 뭐라 부르고? 공용 면적. 그럼 분양 면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 분양 면적은 뭘 말하는 거지? 내가 샀다는 얘기예요?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그래요? 공급받는다고 그래? 분양받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건설회사는 공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양 면적이랑 공급 면적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공급합니다. 공급 면적이고 우리는 분양받잖아요. 분양받을 때 우리가 여기 봐요. 여기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노란 색깔 있죠. 나 혼자 쓰는 공간 이걸 뭐라고 그러고? 전용 면적이라고 하고
내가 계단복도 통해서 올 때 이걸 뭐라고 그래? 공용 면적이야. 그럼 이거를 공용 면적을 전용 면적을 둘 중에 뭘 사야 되죠? 둘 다 사야지. 전용 면적만 사면 못 돌아다녀. 내 땅이 내 거 아니라서. 그러니까 전용에다 공용을 더하면 이걸 분양 면적에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공급하는 거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공급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또 다른 말 써요. 계약 면적이란 말 있죠. 계약 면적은 내가 우리 할머니가 계셔. 할머니 계시면 할머니 집에 계십니까? 항상 나가십니까? 나가시죠. 아파트 나가셔서 어디 가 계셔요? 경로당 가고 계셔. 경로당 계셔. 그럼 경로당도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면은 못 가셔 이분. 나중에 사야 돼 이거. 그리고 경비실도 있죠. 그리고 그 관리사무소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다 사야 되는데 이걸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계약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볼까?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때 전용 면적, 공용 면적을 더한 거를 뭐라고 부르고요? 분양 면적. 그다음 기타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포함해서 이제 우리 뭐라고 해요? 이거 계약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파트 30평짜리를 내가 샀다. 아파트 30평형 샀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나는 뭐하고 뭐를 산 거죠? 30평형대를 분양받았다. 이런 말 써요. 그럼 뭐하고 뭘 산 거죠? 주거 전용 면적하고 뭐를 산 거다. 공용 면적을 산 거다 이거잖아요. 근데 계약할 때 보면 30평이 아니에요. 계약할 때 보면 40평만 이렇게 돼 있어. 40평이 왜 돼 있냐면 뭐도 샀죠? 주차장이랑 경로당이랑 이거 다 사야 되잖아. 계약 면적 쓰고 있으면 40평인가 41평 써 있을 거야. 제 말 이해됐죠? 근데 이게 공용 면적이 차지하는 거랑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질 때 우리는 전용 면적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라고 할 때 전용률이라는 말 씁니다. 전용률. 주거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나라 아파트가 거의 75%에서 85% 사이 정도 나와요. 그럼 몇 프로 정도 나온다는 얘기냐, 중간으로 따지면? 80%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는 전용률이 보통 80%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근데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업무시설이에요. 아까 공동주택이 없었잖아. 아파트 연립 다수의 기숙사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데 우리는 공동주택은 느껴. 왜? 사고 팔고 해봤거든. 거기서 먹고 자고 해봤거든. 근데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뭐예요? 업무시설이야. 이게. 그러니까 업무시설이니까 주택법 적용을 안 받게 돼 있거든, 얘가. 주택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얘네들은 분양을 많이 하고 싶겠죠. 그럼 평당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공용 면적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평당가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면, 짓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분들이 쓰는 그 스킬이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에다가 주차장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분양 면적이라고 해놨어요. 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원래 아파트는 요 두 개만 분양 면적이잖아요. 주차장 들어갔죠. 주차장만 7평 정도 들어가요. 최소한 2대 1.8대 1.9대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얘 7평이 들어가 버리면 전용 면적 7평이 줄었죠. 줄어들었잖아. 그럼 얘 30평이라고 그러다 오피스 30평하고 아파트 30평이다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면 얘는 잘 보세요. 보통 아까 전용률 몇 프로를 했죠? 그럼 38에 그러니까 24평이고 공용 면적이 6평 나오는데 공용 면적이 보통 6평, 7평 나와요. 그럼 얘 6평에다가 7평 더하면 얼마 벌써? 벌써 6평이죠. 그럼 얘 몇 평이 되는 거지? 17평, 17평 되는 거죠? 17평이면 얘 몇 평 차이 나는 거야? 7평 차이 나죠, 지금. 그러니까 평당 2천만 원이면 얼마야? 27에 14. 1억 4천이 더 싸야 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30평인데 아파트보다 1억 4천이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니까 산 거야. 사서 들어갔더니 왜 이렇게 좁아 그래요. 싸게 샀잖아, 그래서. 근데 건설하는 사람, 오피스텔 분양한 사람은 평당 분양가가 얘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데 얘는 1천만 원이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30평인데 오피스텔은 3억이고 아파트는 만약에 6억이다. 누가 아파트 사요? 오피스텔 사겠지. 그래서 막상 들어가면 어떻게 돼? 들어가면 좁잖아.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절반 17%니까 거의 50%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온다? 50%. 아파트는 80%.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파트 80%야. 아파트 몇 프로?
80%. 한번 해봐요. 아파트. 80%예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몇 프로? 오피스텔 50%예요? 오피스텔은 50%예요? 그럼 요거 알고 있으면 이제부터 누가 아파트를 몇 평짜리 샀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면 돼요. 자, 이제 누가 친구가 40평짜리 아파트 샀다는 거야. 40평짜리 샀다고 그래요, 아파트를. 그럼 아파트 몇 프로? 80%, 48에. 32평에다가 8평이 공용 면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가 오피스텔 샀다는 거야. 40평짜리 샀대요. 그러면 아파트는 80%인데 오피스텔은 50%니까 40에 50%는 20평이죠. 그럼 얘는 지금 32평이고 얘는 20평이죠. 12평 차이가 나니까 같은 평수인데 얘가 훨씬 더 높지, 아파트가. 오피스텔은 그래서 단가가 떨어뜨려가지고 분양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해되신 건가요? 네. 해볼까, 그럼? 요게, 여기 해볼까? 자, 지금 현재 좀 전까지 제가 한 게 요까지가 아까 요렇게까지 여기가 전용 면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앞에 뭐 있죠? 여기 우리나라는 1.5m까지 공짜로 돼 있습니다. 1.5m. 여기도 1.5m. 공짜로 요건 준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서비스 면적이에요. 공짜로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2m 나왔다 그러면 2m 나오면 이 부분을 바다 면적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1.5m를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그 간이 화단을 만들면 2m까지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아파트 중에서 그 베란다 발코니가 되게 넓은 데 있죠. 넓은 데는 밑에 그 한 요 정도 턱대는 간이 화단이 있었어요. 들어가다가 다 이제 다 없애버린 거지. 그러니까 간이 화단을 안 써. 안 쓰고 맨날 이걸 넓게 쓰는 거라. 건축 법규상에서 쓰라고 해서 2m 줬더니 안 써. 의미가 없다 해서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전부 다 몇 미터밖에 안 돼? 있죠. 그래서 옛날 아파트나 2m 나와 있는 게 있고 지금 짓는 건 다 2m인 거예요. 1.5m인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건물 앞에 이런 건물 있죠.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요거를? 이거 뭐라고 그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 1층인데요. 1층에서 불 났습니다. 불이야! 불나면은 불이 밑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 가면 붙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서가지고 요거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번지는 거를 조금 이렇게 해서 지연시키려고 나온 게 이게 발코니예요. 이게 발코니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밑에서 불 났을 때 우리 집은 바로 안 올라오게.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보세요. 나눠졌죠? 지금 현재 얘는 불이 나게 되면은 막으려고 한 게 아니죠. 건물 짓다 보니까 사선 제한 같은 거 걸려가지고 못 진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 바닥 면적하고 위층 바닥 면적 차이로 남는 거를 이걸 우린 베란다라고 그래. 베란다. 이건 우리 뭐라고 그러고 이걸? 발코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발코니하고 베란다 헷갈려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발코니와 베란다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시죠, 대부분. 뭐 저는 또 사신 분도 있겠지만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야, 저기 베란다 가가지고 사과 좀 갖고 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아파트에 베란다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는 뭐야? 발코니야, 이게. 튀어나온 거, 이거 다. 베란다는 이게 베란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난간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애들 여기서, 뭐라고 하지? 엽기 같은 거 놓고 막 이러는 거 있죠. 빨리 놀고 하는 거. 그럼 뭐예요? 베란다가 아니라 뭐예요? 발코니가 아니라 베란다야. 얘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얘는 나중에 추우면 뭐 해도 되지, 이렇게? 샤시해도 되죠.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발코니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만약에 하게 되면 사선제한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법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샤시랑 여기 있는 샤시랑은 다른 샤시인 거예요. 얘는 위반 샤시고 얘는 위반 안 한 샤시인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파트 처음 분양 받을 때 예전에 분양 받으실 때는 아파트 딱 있고 요 난간만 있었을 거예요. 입주하고 나서 한 돈 1,000만 원 들어서 발코니 해줬잖아. 근데 지금은 건설회사가 아예 발코니 다 이거 해가지고 확장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얘는 뭐로 지금 불러야 돼? 발코니인데 아직까지 아파트에서 베란다 가서 뭐 갖고 오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밥도 드지 마세요. 수준이 떨어지잖아, 이제. 우리랑 대화할 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워볼까? 그럼 이제 전용 면적은 우리가 전용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가요. 요거는 이제 전용 면적이고, 요거 이렇게 해서 드나드는 면적 있죠. 그거 공용 면적이고, 서비스로 공짜로 주는 거 요건 뭐라고 하죠?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을 때 전용률이라는 게 아파트는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죠? 아파트 80%. 아파트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아파트 몇 프로? 80%. 오피스텔은 얘네는 뭘 넣냐면 여기다가 뭘 넣네? 주차장을 넣어가지고 얘가 줄어들어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45에서 5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50% 정도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30평 분양하고 아파트 30평 분양합니다. 당연히 어디가 싸요? 오피스텔이 싸. 오피스텔이니까 15평이죠. 얘는 24평이죠. 9평 차이 나죠. 9평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평당 2천만 원이래요. 그럼 298이니까 1억 8천이 얘가 더 비싸야 돼. 그럼 얘가 1억 8천이 싸게 나오겠죠. 1억 8천 정도가 일반적으로 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같은 30평인데 얘는 3억, 얘는 4억 8천인 거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게 싸 보이는 거예요? 3억, 오피스텔이 싸 보이는 거 같은 평수인데. 근데 막상 들어가면은 실질적 쓰는 건 몇 평을 못 써요? 9평을 못 쓰니까 오피스텔은 되게 좁은 거야. 예. 그리고 뭐도 많이 나가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훨씬 좋은 거지. 예. 자, 요게 분양 면적하고 계약 면적 요거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자, 아까 분양 면적하고 계약 면적 할 때 우리가 지금 30평형 그럼 뭐죠 이게? 30평형 그럼 분양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30평형 아파트 이렇게 옛날에 해왔을 때 30평형 그러면 우리는 분양 면적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기타 공용 면적을 더했을 때 아까 주차장하고 뭐 관리사무소하고 이거 다 더하면 계약 면적이었잖아요. 그럼 41평이 돼버렸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제곱미터로 바꿔버리고 나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이란 말 쓰고 평형 그러면 분양 면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곱미터로 써야 되니까 이게 분양 면적이야 계약 면적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분양 광고 거래할 때 전용 면적 제곱미터로 쓰라고 해서 표시하고 분양가는 분양 면적 3.3제곱미터 여기 3.3제곱미터 전용 면적에다가 주차장 공용 면적을 더한 거. 봐봐. 이거 주차장 공용 면적을 더했대요. 그럼 이거 무슨 면적이죠? 계약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양가 선정할 때 계약 면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기라고 있으니까 이거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잘 알고 있다. 지금 135명 중에 17명이고 대충 알고 있다 43명이고 보통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 거야. 여기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광고 문구 앞쪽에 사용된 전용 면적이 아닌 뭐라고 지금?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용 면적 24평짜리인데 분양할 때 면적은 32평이야. 그럼 몇 평 차이 나죠? 8평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용 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렸는데 이게 문제가 계산할 때 잘못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모르는 사람들 천지야 이거.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면적에서 전용 면적 차지하는 비율 제가 아파트 80%를 했죠. 전용률이. 그러면 이 두 용어를 혼동할 때 가격과 면적에서 25% 차이가 나서 자기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래할 때 정확한 정보 파악을 못해서 여기 실제 분양 광고 나올 때 전용 면적하고 분양 면적 요거를 혼용해서 막 써버리기 때문에 이 실제 봤을 때 되게 싸다 평당 가격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로 광고 나와버려. 되게 싸 보이죠? 모두 사야 되는데. 공용 면적도 사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게 안 돼서 그래. 분양 면적은 뭐하고 뭐로 돼 있어요? 전용 면적 더하기 뭐로 돼 있지? 공면적. 그럼 이걸로 우리는 분양해 왔는데 지금 제곱미터로 하다 보니까 전용 면적 얼마짜리 분양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면적이 확 줄잖아요. 평당 가격이 되게 싸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지금? 59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지금. 59제곱미터 분양가가 3억 5천인데 3.3제곱미터당 그러면 이거를 저걸로 나누면 1,500만 원이 돼요. 그럼 평당 1,500만 원짜리 아파트인 거예요. 근데 광고 문구는 면적과 분양가를 계산해 봤을 때 저건 전용 면적이죠. 근데 공용 면적 포함해서 우리는 평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하면 593만 원이겠을까. 3.3제곱미터당 이놈이 만약에 1,958만 원이라고 나와. 이게 분양 면적을 포함해 버리면 그러면 얼마가 더 싸게 나온 거지 지금? 458만 원. 458만 원이 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말도 뭐냐면 전용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나눠버리면 평당 가격이 1,500인데 우린 전용 면적이 아니라 공용 면적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공용 면적을 더해가지고 하면 평당 얼마가 나와요?
1958만 원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아파트 1,500만 원짜리다. 싸게 나왔다 그러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1958만 원짜리인 거야. 이해되는 건가? 그래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광고 문구 앞쪽에 사용된 전용 면적이 아닌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분양 면적 3.3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용 면적으로 저거 해버리니까 평당 가격을 1,500으로 착각하신 분이 있는 거야. 분양받을 때 1,958만 원짜리를.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피스텔 관련돼서 참고를 하면 어떤 건데, 오피스텔을 왜 사람들이 요거를 전용률이 현재 낮췄냐면, 아까 뭘 넣어놨다고 그랬지, 아까? 오피스텔 가면은 뭐도 있냐면 주차장도 있고, 피트니스 있죠. 옥상 정원 있고, 테라스 있고, 막 이러지. 그러니까 혹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수영장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수영장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제가 수영장 제가 있는 아파트 살아봤거든요. 수영장 딱 2번 음파하다 끝났어요. 안 갔어. 쓰지도 않아.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샀잖아요. 쓸모가 없는 그런 면적은 차라리 전용 면적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정원도 있고 막 만들어놨어. 살 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쓰지 않아요. 있을 뿐이고 편의시설 같은 걸로 인해서 실제 주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용률이 낮아지고, 게다가 뭐까지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주차장까지 접어버리니까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오피스텔에 살아본 적도 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되게 많이 다녀봤는데, 오피스텔 살 때 만족감은 주택 살 때 만족감의 한 절반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오피스텔은 내가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간 자체가 내가 자고 있고 일어났는데도 뭐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건 집에서 자야 되는 게 맞는데, 오피스텔은 그렇게 편하지는 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 보시면 PY라고 써 있죠. 옛날에는 평형이란 말 평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52평형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얼마짜리인데? 150제,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짜리예요. 그럼 150제곱미터인데 공용 면적도 더 해야 되죠? 어떻게 볼까? 여기. 자, 52PI가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짜리인데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 공용 면적 23제곱미터 더하면 얼마죠, 이거? 174제곱. 이게 우리 분양받는 면적. 이거 건설회사는 우리한테 뭐 하는 거죠? 이게 분양 면적이야. 분양 면적이니까 이거 평수 몇 평이네? 52평. 그래서 52평이면 분양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이 있는데 주차장도 넣어야 되죠. 얘는 이거 15평이면은 차 2대 이상 넣어놓은 거야. 3대 정도 넣어놨지 지금. 계약 면적이 전체 도면 나는 52평형 분양받았는데 계약 썼을 때 69평으로 계약하는 거야. 제 말 이해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제곱미터 환산하는 거, 평 환산하는 거, 최소한 이거 완전 생기초. 이거 오늘 처음 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완전히 생초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말했던 거, 얘는 공급 면적에다가 기타 공급 면적, 주차장 면적, 이 계약 면적 들어갔죠. 보통 우리는 이 2개만 우리 분양 면적인데 모두 포함이 돼서 기타 공급 면적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약 면적이라 평수가 되게 커졌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이 말로 써놓은 거고. 자,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 개념 이제 알아야 돼. 이제 평수에 대한 개념은 알았으니까 내가 이 땅이 몇 제곱미터다 해서 300제곱미터다라고 나왔대요. 그럼 일단 몇 평이네? 그래서 이제 90평이야. 90평 땅에 내가 얼마 질 수 있냐? 이제는 이제 규모 제한이 나와야 되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개념이 있어야 이제 여기다가 내가 얼마 질 수 있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 기초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잠깐만 커피 한 잔 드시고 이거 이어서 할게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십시오.